이코노미스트 자체는 전체 투자은행 저희 노무라 기준으로 총 3만 명 직원 중에 이코노미스트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소수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넓혀서 그 기업 가치도 분석하는 이런 애널리스트, 주식 애널리스트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리서치 업무에 대한 자질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업무를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그 행복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서치 업무 자체를 우선은 좋아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뭐 1, 2년 안에 금방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좀 개인적으로라도 계속적으로 리서치와 관련된 자료를 본다든가 아니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본다든가 또는 그와 관련된 행사에 한번 참석을 해본다든가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본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리서치에 대한 흥미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실력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지식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공과 관련된 자기의 어떤 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가 외국인 고객들과 투자자들 만나면 한국, 대만, 홍콩에 대한 경제와 시장에 대한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는 지금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들을 설명을 한국 분들한테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는 좀 저로서는 양쪽을 좀 같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에 한 3, 4개 정도 심층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토픽은 정말 좀 내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봐야겠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냈던 이제 스페셜 리포트 중에 우리나라 한참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이슈가 커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뭐 얼마가 된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만든 자료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만기 3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면 뭐 3년 후에 자동적으로 거의 뭐 롤오버가 된다든가, 그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게 인터레스트 온리 모기지가 되는데, 이거의 사례를 제가 한번 좀 준비를 많이 해봤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는 그게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과거에 있었고, 특히 미국의 서프라임 크라이시스가 있기 전에 보면 인터레스트 온리,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대출의 위험성이 어떻다는 것들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해서 제가 스페셜 리포트를 이제 만들었던 게, 이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구조,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이게 아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어떤 내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얘기가 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정책 당국자를 또 같이 보게 되고, 그 한국에서도 금융당국이 이제 이자만 내는 부채 위험성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쪽으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노력을 많이 이제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그런 게 약간의 이제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제가 만든 보고서가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게 사실은 자긍심이 좀 생기는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2006년 가을에 한국은행을 이제 퇴직을 하고 리만브러스로 옮길
그 당시 한국은행의 제 담당 국장님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이신 이주열 그 당시 담당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을 한다고 인사를 드릴 때 그 당시 이제 이주열 국장님께서 밖에 나가서 특히 외국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절대 그 부끄러운 어떤 또 일을 못한다는 그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정말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선 글로벌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모든 언어가 다 영어로 좀 이루어져.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뭐 2년 동안 미국에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 투자은행에 와서 실제 이 프로페셔널한 상대에서 외국 투자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또는 보고서 자체도 영어로 그것도 아주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표현 같은 걸 써야 하는데 그런 게 모든 게 다 낯설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 한국은행을 퇴직할 때 각오를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도중에 뭐 쫓겨나거나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 1년, 2년 열심히 이제 여기에 적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그때쯤에 그게 한 2008년 9월인데요. 그때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가족을 다 데리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한국은행도 퇴직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일을 못해서 퇴직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저의 의지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회사가 이제 파산을 하게 돼서 처음에 그게 엄청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좌절을 좀 겪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노무라 증권이 이제 리만을 인수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다행스러웠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저도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많은 다양한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코노미스트 뿐이 아니고 다른 어떤 포지션에서도 이런 거시경제가 필요한 포지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몰랐던 거죠. 그런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오히려 리만 파산이 된 이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좌절이나 시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걸 통해서 좀 제가 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은 어떤 분야에서 나름대로 어떤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또 인정을 받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기회가 있다. 그거가 아마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랑 또 지금 청년들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고 뭐 발음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우선 컨텐츠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걸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컴포트 존을 벗어나다 보면 그러면 또 영어가 좀 습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업무적으로만 자기 외국 동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뭐 좀 소셜 게더링이라고 할까요? 취미생활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영어가 좀 빨리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를 하면서 영어가 좀 더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미 뭐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도 많이 노출이 됐고 실력들도 뭐 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뭐 이미 영어 실력이 좋으면 더 좋지만 영어 실력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더라도 절대 기죽을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고 컨텐츠가 좋으면은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굳이 제가 한번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컴포트 존, 자기가 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좀 벗어나는 어떤 용기라든가 의지,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편안한 상태만 계속 있으면 사실 큰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좀 한번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그러니까 학부에서 배우는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거를 더 많이 보게 되냐 하면, 이 친구가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 보다는 어떤 태도라든가, 이 친구는 앞으로 이러한 태도와 또 이러한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컴포트 존을 좀 벗어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태도라든가 어떤 생각의 크기가 커지려면 자기가 지금 편안하게 생각하는 데도 안주해서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미 사회에 이제 진출한 청년들한테 대한 조언을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하고 일을 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제가 이제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리만 브라더스 또 노무라 증권까지 계속 쭉 일을 하면서 지켜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상사라든가 또는 뭐 고객일 수도 있고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뭘 해내는 것보다는 혹시 내가 이걸 좀 잘못하지 않을까, 또는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누군가 어떤 일을 주어졌다는 얘기는 사실 그거를, 그 업무를 지시한 사람도 정답을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미리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사례들을 자기가 분석을 쭉 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저게 이제 그걸 스트롱 케이스라고 하는데, 스트롱 케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다 따져봤다는 거죠. 다 따져보고 이런 스트롱 케이스를 자기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상대방과 마주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절대 일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한테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